자,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성홍 이사님 네, 모습이 굉장히 때깔이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네. 오늘 헤어스타일도 약간 변신하셨어요. 네, 조금 그렇죠? 단정하게, 네. 젠틀하게. 이미지가 확 달라지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늘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아니요. 네. 깔끔하시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깔끔한 두 분을 모시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의 상승이 깔끔하게 또 이루어지는지일 텐데요. 증시의 전세 역전, 과연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SP 시스템즈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호 이사의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주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입니다. 자, 지금 공략할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산업 중에서 성장이 나타나고 이 성장 같은 경우가 연초 같은 경우 정책과 더해진 부분이 로봇 산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 로봇 산업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는 뭐 산업 자동화 부분, 그 자동화 부분 중에서 물류 자동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가 통상적으로 증가가 하는데 이 증가 폭이 더 큰 시기에는 기업별로 이제 비용 절감 같은 경우가 중점적인 기업의 하나의 그 정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인도법인의 이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 로봇 부분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업들 확장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겠고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좀 적습니다. 한 1,000억대 이하 정도인데 여기에서 타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2,000억, 3,000억 이러한 구간까지 좀 증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을 비교를 했을 때 단적으로 그 매출 부분을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게 뭐 빠지지 않는데 시가총액은 좀 떨어져 있는 단계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차트 통해서 주가 추이까지 함께 보면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 로봇주 같은 경우가 상승을 나타낸 반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문제라든지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질지 그 여부까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인건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인력 구조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좀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될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 수혜가 될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명쾌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산업이 있고 업종에서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쪽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덜 오른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주도업종군 같은 경우가 순환매가 다 돌았고 그 순환매가 도는 단계에서 로봇 업종 같은 경우도 한 바퀴 돌았는데 여기에서 덜 오른 종목군 같은 경우가 이제 키 맞추기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덜 올랐다는 게 그냥 차트를 통해서 절대 주가가 덜 올랐다 그게 아니라 이게 기존의 연도별 성장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런 뭐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그 부분 대입해서 시가총액을 보는 거죠. 그 부분에서 좀 덜 올랐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일단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볼 텐데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목표가는 13,000원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00원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근처입니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무난하게 1차적으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을 하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은 걸 수도 있는데 목표 주가는
이제 유혹이 단기박스권 말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차트가 지금 한 15,000원 구간에 왔다 갔다 했던 적이 2차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에 감안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 9,500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이제 자동화 수혜가 기대가 되는 SP 시스템즈 확인해 봤고요. 자, 과연 또 이에 맞서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김민수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전략적 공략주 무림 PM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림 PMP의 주가 오늘 보합권에서 역시나 강보합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흐름이 좋으면 기관이 사나 싶은데 외국인이 사네요. 네. 꼭 근데 맞서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회복한 네, 그런 꼭 방송. 그런 의도는 아닌데. 네, 네, 네. 그래서 무림 PMP를 볼 때 딱 타이틀이 걸리죠. 우리나라 유일의 펄프를 생산하는 회사다라는 네. 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 특히 모든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향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펄프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일까요? 네. 그러면 거기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표백 화학 펄프가 매출의 한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인쇄용지 쪽을 나머지 한 70% 정도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펄프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제지 회사들은 일단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그 종이 가격도 올리는데 또 수요 저항이 나오죠. 네. 그렇게 되면은 원가 구조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무림 PMP는 오히려 수혜죠. 거기다가 자기네 생산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원가 구조가 확실히 더 좋아지고, 게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대로 생산하는 물품이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네. 이런 측면 쪽에서 일단 펄프 재지 일관화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또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주 원료가 펄프는 우드칩이라는 걸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나무 조각 계속 잘라가지고 그거를 문과입니다. 네, 저도 문과예요. 예, 네, 잘 문과입니다. 생산하겠죠 펄프를. 네, 네, 잘 그래서 이렇게 여며서. 잘 점여서.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재칩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종속회사, 인도네시아 조림 투자까지 하고 종속회사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변화를 끌어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작년도 선방했지만 올해도 실적이 거의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작년 매출이 6,130억, 올해 7,500억.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들 쪽에서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294억, 올해 한 56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거의 2배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펄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대로 수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변화는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1분기 때 한 영업이익 100억대, 네. 2분기 때 한 170억대인데 최근 동향을 보니까 더 업사이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최근 들어서 보통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네.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을 것 같은데요. 시총이 3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안 비쌉니다. 그런 쪽의 변화를 이번 실적과 함께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고 하는 점 쪽에서 바라보되, 하나 약점이 재무 구조는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돈 벌어서 쌓아놔야겠죠.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 필요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무림 PMP의 주가는 3,700원대에서 지금 4,800원대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이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지금 사시는 분들 계신 건가? 자, 목표 주가를 그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시도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일단 지금은 5,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네.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도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펄프 가격 추이 계속 지켜보시되 추이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근 계속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5,900원대 목표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4,3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무림 PMP를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 5,900원, 손절가 4,300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두 종목 확인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이사의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개인적으로 제가 블랙핑크 좋아하거든요. 네, 예, 드디어 나옵니다. 네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장 주가 일단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와, 직전 고점을 넘어섰어요. 네, 뭐 최근에 단기 고점 네. 돌파를 하는 흐름이고요. 좀 힘을 내서 해주세요. 왜냐면 네.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이런 노래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예, 힘을 내서 네, 저도 YG 엔터테인먼트. 네.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네. 그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아시죠? 네, 예. 주가 반응의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 반응의 포인트는 뭐 네. 블랙핑크죠, 뭐. 네네네. 전체적인 엔터 업종. 네. 그 하이브에서도 한번 봤잖아요. 기대가 뭐 크지 않았는데 네. 예, 실제적으로 보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가 아주 뛰어났잖아요. 그 예, 뛰어난 멤버들이 과정이고. 외모가 네네. 뛰어나더라고요. 네네. 네, 뭐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그냥 웃음이 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도 되게 과거에 네. 그 밀레니엄 시대 그쪽을 대입을 해서 현대화를 시키는 그러한 포인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아주 기존의 그 과거랑 현대를 또 대입해서 네. 기대보다 더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엔터 업종의 주가 반응 포인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기획사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라인업의 컴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1년 10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네, 19일이니까 뭐 그 이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는 상승이 가능하겠고 이 부분 이제 음원 부분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월드 투어가 개최가 됩니다. 월드 투어 수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또 지금 해외에 있는 블랙핑크의 팬들 같은 경우가 좀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이 투어 일정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10월에 또 개최한다고 하면은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게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올해 블랙핑크의 라인업 부분에 음원과 그 콘서트 부분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는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블랙핑크 그러니까 이제 메인 아티스트의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9일에 컴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음원 판매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일단 그 기대감에 오르는 주가의 상승을 만끽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6만 원대 초반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를 좀 보고 공략해야 될까요? 목표가는 64,500원입니다. 네. 네, 그 정도의 가격을 1차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매수가는 조금 지금 가격보다는 낮게 잡았어요. 왜냐고 하면 이게 시가총액을 통해서 진입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차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봉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네. 이평선 대비해서 이렇게 떠 있으면 좀 수렴을 하는 주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전날 전거래일의 저가 부근이에요. 한 요 정도까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음 주에 가격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58,500원이란 가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58,000원대, 지금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의 공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64,500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공략주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뉴진스만 생각하면 웃음 나시는 분. 자, 뉴프렉스는 어떻습니까? 같은 뉴네요. 네, 꼭 거기다 네. 연결시킬 필요는 예, 없을 것 예.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에스파도 140만 장이 넘었습니다. 네. 네, 걸스인가요? 네, 네. 이 앨범 하여튼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 모르겠네요, 지금 딴 거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네, 뉴프렉스를 보았을 때 일단 지금 IT 쪽이다 보니까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은데
IT 쪽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게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폼팩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폼팩터. 네, 그러니까 즉 새로운 기기가 탄생을 해서 네. 뭔가 여기서 분위기가 이쪽도 나오는데 그럼 그쪽에 대해서 산업이 커질 때 분석들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 처음이 내년에 나올 애플의 네. XR 기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글라스죠. 이쪽으로 돼서 뭔가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IT 쪽의 부품주들의 다른 또 재조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를 이끌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일단 FPCB의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 뭐 중국의 써니 쪽으로 그러니까 다 가전 쪽이죠. 납품을 하는데 그쪽의 분위기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강점은 오큘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제 오큘러스 2가 이제 메타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오는 차기 XR 기기향 쪽으로 들어가는 FPCB가 이제 초도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실적의 변화가 올해 뚜렷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모델은 해당 기기의 FPCB가 전작엔 4개, 이번 5개까지 추가로 되다 보니까 좀 더 실적의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오큘러스향 매출액이 한 350억대가 넘어가면서 전체 매출의 비중이 이제 16%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애플이 내년에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확대가 되는데 그에 또 대항마 뭐 오큘러스 물론 삼성도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삼성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쵸. 그런 작은 기기 쪽에 들어가는 FPCB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올해 매출액이 사상 최대로 전망합니다. 지금 현재 한 2,500억대 매출액 전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50% 늘어난 수치,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는데 작년이 15억대다 보니까 뭐 올해는 큰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대까지 나오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PCB 업종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 거의 뭐 그냥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돼? 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기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재조명을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쪽인데 지금 보면 시총이 한 3천억대 부근 시총이 1,300억대. 네.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네. 영업이익이 변하는 모습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흐름의 어떤 저평가의 흐름들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네.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뉴프렉스가 작년의 움직임을 보면 가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 후로는 뭐 시장도 안 좋았고 전반적으로 좀 침체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5,4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더 최고치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목표가를? 네, 실적 찍히는 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박스권 돌파를 아주 어렵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착이 돼서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나올 흐름의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약 한 5,3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박스권 돌파에 대한 모습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저항 때는 6,500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다음 박스권의 안쪽으로 진입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손절가는 4,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 위에 있는 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뉴프렉스 이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2%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최고가인데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 뭘까요?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이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 발달이라 하면은 뭐 네.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실제 그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기 쪽, 변압기 쪽이 수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ESS, 뭐 대형 저장 장치 이쪽군인데요.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뭐 이익의 체력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뭐 수주가 계속 연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는데 상반기 누적 수주가 한 16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에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서는 그 1년치 같은 경우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이제 이루어진 단계거든요.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이 추가적인 수주를 통해서 실적은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 한 15% 정도 기본으로 성장이 가능한 점을 수주와 추가적인 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도출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한번 볼게요. 쉽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업명을 통해서도 이게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현대. 네, 일렉트릭. 딱. 저는 현대를 봤는데 네. 일렉트릭이군요. 네네. 딱 포인트가 네, 저 너무 현대 좋아하네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 딱 이름에 알려주는 거죠. 네, 딱 적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뭐 하나의 매력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대 쪽을 봤는데 봐야 하는 곳은 일렉트릭이었다. 네, 저도 현대를 좋아하지만 일렉트릭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올해 예상 이익이 한 700억 원대예요. 근데 이 700억 원이 상반기에 누적 수주 부분, 이 부분이 한 80% 정도 감안을 한 부분, 여기에 추정을 하면 한 700억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상이익의 톤은 한 1,000억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대입니다. 한 1조 5천억 원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 거죠? 5천억 더 올라가면은? 네, 현재 대비해서 한 이론적으로는 50%의 업사이드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주가 추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3550원 신고가 돌파 이러한 형태입니다. 네. 다만 이게 이평선 같은 경우에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저가는 29,400원 수준이었고요. 네. 매수가는 29,100원을 제시를 했는데 29,600원대, 3만 원대 이 정도까지도 추격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4,900원 단기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50%의 업사이드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표 주가 설정도 도와드렸고 사실 저희가 이 증권광장을 통해서 리포트 뚜껑을 열어보니 해서 8월 1일에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주가가 당일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쉬어가더니 다시금 올랐는데요. 지금의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에도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도 타당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 김민수 대표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종목은 S&T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1% 현재 구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어제 정말 7%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S&T 에너지는 어떠한 부분을 좀 보고 계실까요? 원래는 어제 올라가기 전에 원고를 썼거든요. 네. 근데 종가는 이렇게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 쪽의 강자입니다. 숨겨진 진주. 진주가, 예, 네. 다이아몬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는 과거부터 잘 알려진 게 저희가 공냉식 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어떤 약간 건물 같은 데 보게 되면 약간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열 빼는 이런 옥상에 공조기가 그렇죠. 있는 공조 비슷한 네. 예, 그런 쪽에서 플랜트 쪽에 하다 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근데 국내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도 가스, 오일 플랜트 쪽에 다 들어간다. 지금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럼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발전소 배열회수 보일러 쪽이 매출이 한 20% 차지하는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 HSRG라고 해서 BHI 이 회사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이 회사는 못 올라갔냐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숨겨진 종목의 변화를 끌어낼 때는 또 당연히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납품한 회사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SK 에코플랜트, 현대 엔지니어링, GS칼텍스, 또 사우디 아람코죠.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멘스까지 들어갔었을 때 앞으로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갔을 때 실적의 변화는 커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지금 LNG 복합 발전이라든가 터미널 플랜트 이쪽은 지금 다 미국도 건설이 늘어납니다. 왜냐면은 LNG를 수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출 터미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유럽은 수입해다 보니까 수입 터미널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다 연결됐었을 때 이와 관련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관주가 올라가는 이유도 피팅 밸브가 또 저희가 조선 기자재 쪽만 보는데 그쪽에 대한 플랜트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수혜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로 계속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아직 보여준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주가 이제 막 늘어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수주잔고 이번 실적 발표된 걸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폭발적으로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확인돼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가 높은데 현금흐름 양호하고요. 보유 현금만 1,000억 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뭐 큰 걱정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4.6%대. 돈 벌면 더 주겠죠. 지금 시가총액 1,400억인데 보유 현금이 1,000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시류에 맞고 이런 것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치가 부각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경에서는 이런 종목을 잘 발견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 네.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근데 좀 단기적으로 주셨어요. 네, 왜냐면 수주가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면은 그때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일단 지난번에 약간 좀 가다가 머뭇거리는 가격대가 2만 원대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가치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주 확인된다 그러면은 신고가 나겠죠. 네.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저가는 1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S&T 에너지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만 원대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의 전세역전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글로벌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